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어려도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오늘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연중 최저점 수준으로 와 있고, 그다음에 투자 심리가 아주 꽁꽁 얼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지금 아마도 그 위에서 탑다운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바텀업 종목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올해 내내 정말 힘들었을 거라는 거 다들 이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데이터들이나 혹은 이제 과거의 역사적인 패턴들을 고려해 보면은 뭐 개별 종목 관점에서도 야,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은 지금 들어가면 먹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빠지고 네. 매크로 보시는 분들도 야, 금리 이 정도면 다 올라왔으니까 이제 다 왔다. 그렇죠. 내려가니까 하방 베팅하자 했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거의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매뉴얼을 보고서 공부했던 이른바 플레이북들이 잘 안 맞아요. 예.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역시나 저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이게 지금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또 중앙은행들 간에도 조금 엇박자들이 나오고 예. 있잖아요.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우리 뭘 해도 상관없어. 무조건 물가 잡을 거야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야, 이 정도면 속도를 좀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예. 혹은 이제 양적 긴축을 하면서 양적 완화를 하는 영란은행 이러한 결정들 이렇게 중앙은행들 간의 정책들과 시각들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게 저희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더 헷갈리게 만들게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증시의 변동성을 9월 말 이후로 계속해서 키우면서 투자 심리를 훼손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강하다 해도 언제까지 끝날 네. 시점이 딱 보인다면 그 견딜만 한데 그쵸. 이게 끝이 안 보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 이른바 네.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뭐 이변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이미 어떻게 시장에 선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미 지난번 금통위 때도 어느 정도 하는 총재가 예고를 했고 중간중간에 이제 예. 다양한 자리에서 예고를 한 만큼 시장에서도 이미 금리를 보면은 프라이싱 저희가 가격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죠. 예. 반영은 저희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번에 이제 0.5%포인트 인상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뭐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그렇게 충격은 없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금리 0.5%포인트 올리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연 3.0%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높죠. 10년 만이라고 하던데요. 이 주식시장에 앞으로 이런 금리 수준이 어떻게 네. 작용을 할지 또 지금 가뜩이나 어렵던 시장을 좀 더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더 끌어내리기보다는 위로 증시를 들어올릴 힘들을 금리가 계속 좀 내릴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통상 생각해 보면은 딱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진짜 초저금리 그렇죠. 시대였잖아요. 예.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는 그냥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투자자들도 그냥 밸류에이션을 볼 때 야, 뭐 지금 이익 안 나도 상관없어. 미래 이익 다 땡겨서 해도 우리는 돈 많으니까 이거 합당시킬 수 있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저희가 리레이팅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거의 뭐 그 내년까지 저희가 가봐야지 알겠지만 내년도 후반에야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적어도 뭐 당분간은 저희가 고금리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되고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예전처럼 밸류에이션 기대감 이런 걸로 주가 땡기는 것들은 조금 그런 현상들이 되게 잘 안 나타난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 밸류에이션 유동성 말고 실적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러한 좀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 있습니다. 투자할 때 최고의 악재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고의 호재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인데 네, 이게 왜 맞습니다. 안 먹힌다는 말씀이죠. 네네. 자, 이게 미국 증시 또 향방이 아주 우리한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9월 CPI라든지 3분기 실적, 그다음에 9월 FOMC 의사록 이것이 뭐 좌우할 것이다 이게 나옵니다. 내일 새벽에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죠. 네네.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그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도 다 캐치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9월 FOMC 끝나고 나서 예. 지금 10월 지금 중순까지 연준위원들 내내 발언을 그렇죠. 하면서 저희가 알았죠. 이들은 결코 정책 속도를 꺾을 생각이 없다. 우리는 물가 잡겠다라고 하는데 대신에 이제 9월 FOMC에서 저희가 조금 관전을 해야 된 포인트 어떻게 보면은 증시를 약간의 산소호흡기를 달아줄 만한 포인트는 이제 의사록에서 많은 연준위원들이 서로 논의를 할 텐데 거기서 그들 역시도 지금 우리가 정책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 혹시나 이제 금융 안정이라고 하죠. 예. 중앙은행의 책무는 세 개잖아요. 그렇죠. 물가 안정, 완전 고용, 금융 안정인데
지금 연준의 모든 스탠스는 물가 안정으로 지금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역시도 사람인지라 또 최근에 자산 시장의 가격의 변동성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이들도 금융 안정이라는 요인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9월 FOMC 의사록에서 금융 안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코멘트들이 나오면은 시장은 하나. 네, 여기서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10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50%에서 3%로 50bp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오늘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미 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이 당초 4% 수준에서 4% 후반으로 상당폭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더욱 커지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8에서 10% 수준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긴축 강화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와 수출 둔화 등으로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시장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미 달러와 강세 기조가 강화되면서 주요국의 통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 불안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경기를 보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 둔화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했던 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인 2.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 상황은 5%대 중후반의 높은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개인 서비스와 가공식품 가격 등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과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도 4%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환율 상승 등이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 기간 5에서 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및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월에 전망했던 5.2% 및 3.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주요 산업군의 감산 가능성 등으로 상반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외환 부분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미 달러와 강세에 엔화 위안화 약세와 무역 수지 적자 지속 등이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상당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고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도 9월 중 순유출로 전환되었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는 주요국 국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하락하였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 관련 대출 증가에도 신용대출이 순상환이 지속되면서 소폭 감소하였고 주택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5에서 6%대의 높은 수준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상방 리스크가 추가 증대된 점과 환율 상승 기대가 자본 유출 압력을 높이고 외환 시장의 쏠림 현상을 유발하는 등 금융 불안 요인으로 인해 일부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주상영 의원과 신성환 의원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예, 이창용 총재의 오늘 기자간담회 발표 내용 들어봤습니다. 뭐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 긴축으로 이제 과열된 그 물가 수준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었는데 이제부터는 독감, 나아가서 자칫하면 좀 심각한 건강 이상에 걸릴 수도 있다는 이런 경고로 이렇게 저는 들리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지영 연구원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뭐 우리 지금 금통위 이 결정 보니까 뭐 우리 사실 금통위가 뭐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네. 그 미국 연준의 딸리마음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올해는 뭐 더더욱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자, 미국 연준과 우리의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그 이창용 총재 얘기했듯이 환율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연준이 환율 신경 안 쓰죠. 네, 근데 맞습니다. 우리는 환율을 신경 써야 네. 되죠. 자, 연준 의원들 이 의사록에서 9월 의사록에서 매파적 발언 얼마나 나왔을지도 관심이지만은 또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이 어느쯤에는 종료될 것이다라는 이런 뭐 좀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 이런 네. 건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근데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몇 번 당했어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FOMC 때 보면 점도표상으로도 뭐 올해 그 상반기만 해도 점도표상 올해 상단이 3%대였는데 지금 4.5%대로 확 올렸잖아요. 예. 그것도 혹시나 물가가 본인들이 꺾일 줄 알고서 예. 금리를 그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물가 안 꺾이니까 그들도 다시 금리를 올리고 결국에는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좀 중단하겠다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 투자자들도 이거를 완전히 그 워딩을 그대로 믿지 말고 예. 저희도 연준처럼 물가지표 보고 또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지금 조정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서 같이 대응하는 게 낫지 수동적으로 그들의 말만 믿고서 따라했다가는 저희가 상반기 때 고생했던 거 또 한 번 다시 맞지 않을까 이러한 차원에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은행 출입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것이 선제적 통화 정책이라는 얘기 많이 그쵸. 했는데 지금은 선제는커녕 완전히 뒷북 통화 정책을 하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연준이. 네. 그 가뜩이나 지금 작년 여름부터 헛발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지금 한지영 연구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금통위도 금리 빅스텝으로 올렸고 이제 경기 침체 우려는 가속화되는데 네. 이 상황에서 참 딜레마입니다, 이게. 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쵸. 저평가된 경기 민감주에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 네. 계속 경기 방어주로 가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은 저희가 뭐 투자 시계를 뭐 몇 개월로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냥 대략 그냥 한 달 정도로만 놓고 봐도 지금은 방어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경기 민감주 저평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가격 매력이 싸지고 또 경기 민감주는 저희가 흔히 말해서 인플레이션 수혜주잖아요. 가격 그렇죠. 전가할 수 네. 있고 물가가 올라가면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업종인데 그 물가는 저희가 이제 피크아웃은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쪽 경기 민감주에 대한 지금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10월 달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네. 대비해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예. 특히나 경기 방어주 내에서도 요즘에는 그 배당 쪽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은 저희가 흔히 말해 뭐 전통적인 배당주 예. 있잖아요. KTNG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타 음식료 업종에 관련된 이제 배당주들 예. 이쪽들은 경기 방어랑 배당, 일드의 성격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 종목들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려운 10월 달 혹은 향후의 변동성 장세에서 어느 정도 우리의 그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돌파구가 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뭐 수동적인 채권 투자 비슷하게 가야 될 것 같은 뭐 그럴 그런 수도 있죠. 생각도 네, 들어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게 네. 참여하시는 코스닥 시장이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쵸. 이게 연저점 경신하면서 지금 뭐 저 660선도 위험하다 이런 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수급 자체들도 얇고 예. 그 시장 규모 자체도 좀 작다 보니까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자금만 수급에도 좀 더 많은 그 영향을 예, 받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신용을 쓰신 예. 자금들도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 연저점 뭐 코스닥 뭐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650선, 40선 계속해서 위협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반대 매매 리스크는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예. 보고 있어요. 6월 달에 코스닥 폭락할 때랑 9월 달에 폭락할 때랑 그 요인을 보면은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면서 그게 하락을 부추겼는데 지금 신용장부 금액을 체크해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합산 16.7조 원 정도로 올해 연저점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달리 말해서 레버리지 부담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만큼 코스닥 시장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많은 위협을 받지 않을 거다. 저점 위험을 이렇게 뭐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네, 이런 그렇죠. 말씀이네요. 자, 앞서 뭐 이번 주 빅 이벤트들이 많다 그랬는데 네. 어떤 이벤트들과 함께 투자자들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원래는 CPI 이벤트 하나였죠. 사실상 9월 FOMC 의사록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내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 CPI 9월 소비자 물가. 예, 소비자 물가 이거인데 어제 또 영란은행 총재가 어림도없지 하면서 하나 더 끼워줬잖아요. 네. 예, 너네 리밸런싱 3일 남았다. 14일까지 우린 양적 완화 한시적으로 할 거고 이거 더 연장할 생각 없으니까 글로벌 연기금들한테 3일 이내에 알아서 리밸런싱하고 대비하라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번 주 목요일뿐만이 아니라 금요일까지도 저희가 계속 변동성 장세를 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장세 속에서는 그 솔직히 엇박 타기도 굉장히 쉬운 만큼 네. 지금은 그냥 이틀 남았죠. 오늘 빼고 이 거래일 동안에는 그냥 참고 관망으로 그냥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뭐 고난의 행군 속에 참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장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